안녕하십니까. 아트앤마켓의 서진수입니다. 오늘은 천연고도 경주에 와 있습니다. 컨템퍼러리 한국화, 그리고 대표적인 전통의 수묵화, 그리고 자신만의 한국화를 완성하셔서 세계화에 성공하신, 저는 이제 소산화라고 부르는데요. 소산 박태 선생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네. 그거 오랜만. 예. 예. 더운데 별거 없으시죠? 올여름 좀 많이 덥네요. 네네. 네. 저희 프로가 또 개인이 그냥 셀프로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시고. 그래서 예, 예. 선생님께서 직접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화하는 박대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 한국화하고 이제 우리가 동양화에서 이제 만약에 하는데, 한국화를 선생님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나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내가 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해도 옛날에 우리가 보통 동양화, 서양화를 나눴거든. 네. 근데 뭐 일본화, 중국화. 네. 근데 그런 그냥 회화라 하면 쪽에 수묵화 맞습니다. 뭐 예, 이렇게 예. 갔으면 좋겠지만 예, 예. 그래도 그런 면에서는 좀 뭔가 그렇게 서뜩 네. 익숙하지 못한 느낌이 와요.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편의상 일본 사람들이 일본화가, 예, 예. 또 중국 화가들이 국화가 또는 중국화가라고 예.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또 한국적인 특성을 그러나 제가 봐서는 국적보다는 예, 그냥 수묵이다, 예, 그 유화다, 뭐 맞습니다. 예, 수치화다 그렇게 예. 명명하면 편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선생님 이제 뵐 때마다 동양을 대표하는 수묵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 예. 사실 지난번에 그 중국 미술관에서 전시하실 때 그때 가서 봤을 때도 관객들이 깜짝 놀라는 게 중국 내에서도 사라져가는 그 수묵화를 저렇게 강력하게 표현하신 작가가 한국 사람이란 말인가, 이 얘기를 많이 그 관람객한테 들었거든요. 그럴 때 저도 제 자신이 놀란 거는 네. 그렇게 그 사람들이 환영할 줄 몰랐어. 예. 그러시죠. 왜 그러냐면 전 뭐 중국이라 하는 건 일종의 종주국 같은 그런 내 나름의 의식을 가져서 상당히 그 부담을 가지고 왔는데 의외의 반응을 봐서 그렇게 제가 그 시간을 보냈는데 그 뒤에 이제 한참 됐잖아요. 생각해보면 지금 현재 중국을 들어보면 그렇게 대단한 작가가 없어요. 예. 그때 이제 내가 이가연 화백을 존경해서 찾아뵙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시고 했지만은 그때 이제 그 중국 분들이 내 그림을 상당히 좋아하시고 예. 또 그 정부 차원에서 자기들의 미술을 좀 견인차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지만 내가 그때 응하지 않았어. 선생님 뵐 때마다 가장 더 중시하는 게 또 서예지 않습니까, 이게? 그 다음에 물론 뭐 필력으로 보면 뭐 10살 되실 때부터 붓을 잡아서 이렇게 70여 년간 이렇게 쭉 작업을 해오신 걸로 돼 있는데, 어쨌든 이제 또 특히 이게 솔곤미술관에 이렇게 가서 봐도 이게 동양화가 가지고 있는 것을 푹 충분히 내세우고, 또 동양화가 또 대작으로 가서 좀 약간 또 약점도 있잖아요. 이게 커버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좀 뭐 공면적인 이런 그 전시도 하시고, 이런 거 봤을 때 계속 꾸준히 이 수묵화나 동양화의 한국화의 이런 그 세계화나 세계적인 그 하나의 그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화업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그거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지금도 생각하지만 뭐 특별한 내가 재주를 가졌다거나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솔직히 없습니다. 없고 그건 단지 제가 이제 돌이켜 오늘날 내가 이 위치를 이룬 거는
항상 깨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그림을 향해. 그러고 그러면 그걸 그냥 뭐 무작정 항상 좋은 그림이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도 방법을 강구를 합니다. 방법은 뭐냐 하면 거기에는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지필먹인데 그럼 지필먹을 깊이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돼. 종이는 어떻게 구성돼서 우리 앞에 놓여서 이 그림 화지로 나오고 붓은 어떻게 만들어져서 우리가 그것을 붓을 잘 선택하는 방법, 운용하는 방법. 먹이라 하는 건 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전공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하나의 기술적으로 만드는 완벽한 재료이기 때문에. 색이기 때문에. 네. 그러나 필하고 종이는 본인의 그것도 그 상당한 그 물성을 예.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이 종이를 딱 봤을 때 붓을 대보면 이건 어떤 쪽에 필을 움직여야 운필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많은 경험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제일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이 첫째가 붓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붓 놀림이 굉장히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소위 말 훈련인데 아주 연습을 많이 그냥 연습해가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러나 그건 뭐냐면 설악하는 동양의 우리가 독특한 하나의 그 참 장르가 이걸 잘 들여다보고 거기에 준해서 그 많은 우리가 과거의 전적 그런 서필 전적을 많이 읽고 또 특히 우리나라 같으면 걸출한 추사생 같은 어른이 나오셨으니까 그런 어른들의 그 소위 말하자면 그 살아가신 또 그 일대기나 그런 걸 많이 발췌해서 듣고 거기서 나는 많은 걸 얻어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뭐 그 아이라도 많은 참 좋은 분들이 있지만 특히 추사 선생님은 참 저희한테는 엄청난 그런 길잡이가 되고 내 그 스승이 되고 하는 거는 거기에서 최고의 경지에 올라가신 것 같아요. 예, 예. 중국에도 뭐 그런 엄청난 대가들이 많다지만 주사생은 왜 거기서 내가 많은 걸 잘하고 현시의 모던이라고 하는 이 서양화의 어떤 우리가 그 가장 덕목 깊은 현대라는 게 숨어 있다고. 예, 그거는 정말 참 신의 한 수입니다. 근데 늘 선생님께서 이제 그 붓길이라는 표현을 많이 그렇죠. 쓰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역시 그 지와 필이 만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남녀가 만나가지고 뭐 또 생산을 하듯이 또 이 지라고 하는 종이와 붓이라고 하는 이 필이 만나가지고 서로 만났을 때 이제 하나의 그림이 형성이 되고 또 그 가는 붓길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야말로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고창신에 예.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모던과 연결이 되는 이런 대목을 확 잡아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오늘날의 이 모더니즘 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왜 그러면 이 모든 사회의 변혁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그 회화 세계도 시대별로 우리가 자꾸 달라져야 되거든. 네. 예, 거기 보면 추사생은 한껏 올라가 버렸어. 그러기 우리는 그거는 초월이라. 그런데 걸리지 않는 경지로 아주 그런 느낌을 내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여튼 이 깨달은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한번 들으면은 내가 뭐 그렇죠. 예. 수십 년을 고민하고 예. 노력하는 예.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몇 세기도 적고 들어갈 수 있다. 예. 예. 시공을 초월하니까.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추사 선생님이 이제 굉장히 큰 하나의 그 길잡이가 된 그런 이제 하나의 되게 되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한국 이제 화 또는 이제 우리 수묵화의 전통 중에 하나가 호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예. 서양화에 이제 없는 또 굉장히 그렇죠. 또 멋진 게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소산, 소평 이런 호도 쓰시고 또 뭐 한때는 그 고실라인 이런 이제 호도 쓰셨는데 소산과 소평이 호가 생기게 된 유래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19살 때 집안 할아버지로부터 호를 받았어요.
예, 집안 할아버지가 저를 참 이뻐하시고 또 이 그림으로 이끌어 주신 어른인데 19살 때 자기 서재로 오시라 해서 갔더니 그때마다 옛날 조그마한 사랑채라 네. 먼 빛을 봐도 뭐 호라 보니까 뭐 서러우셨더라고. 먼 빛을 봐도 그게 소산을 알아봤어. 근데 나는 상당히 마음이 서운했어. 그러시죠. 중산도 있고 대산도 있는데 네. 태산도 있고요. 그래 하필이면 왜 소산을 하느냐. 난 안 그래도 이 몸이 완성치 못하고 그런 아주 서러움증이 들어서 그래서 이 상이 바뀌었던가 봐. 안 좋은 쪽으로. 그렇게 어슬어슬 앉지 않고 그래 서 있으니까 여기 앉아봐라. 그래 앉으니까 너 이거 소자 보고 좀 뭘 기분이 안 맞는 모양인데 앉아가 들어보고 이야기해라. 네. 그래서 이제 옆에 앉아가 내가 그럴 때 깜짝 놀랐어. 이 왜 그러냐면 너 이름이 가운데 큰 데다가 들어간다. 큰데 이불성인데. 네네. 그럼 네 이름이 큰 데다가 또 네가 바라는 대산으로 하면 너를 상대할 사람이 있겠느냐? 겸손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을 많이 해서 소산으로 지었는데 또 산이 적고 크고 어디 있느냐? 맞습니다. 아무리 큰 언덕이라도 산 아래에 있는데 그런 말씀하는데 야 그때 내가 아주 돼지 야단 맞았어. 크게 한 방 먹으셨군요. 크게 한 방 먹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네. 참 동양의 정신적 문화 그런 동양의 이 철학은 언어라 하는 건 대단하구나. 예, 큰 거를 적당한 맞습니다. 옆에 근대 옆에 저글소를 붙여서 그걸 상쇄하면서 또 시너지 효과도 내고. 예. 야, 그럴 때 내가 참 평생 잊지 못할 그런 부끄러움이라. 예. 어쨌든 조본으로부터 본받은 이제 이름하고 예. 그것을 여러 가지 이제 균형 맞춰줄 수 있는 하나의 홀을 예. 이렇게 참 진짜 멀리 보시고 그래서 말이야. 예, 다 앞 보시고 지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래. 그럼 소평이란 홀은 어떻게? 소평은 내가 희한하게 내가 사는 마을이 평리 마을입니다. 평리. 예, 예. 예, 평평할 평자 마을 리자인데 그래서 아주 평자가 많이 내 따로 다녀. 지금 내가 서울 사는 데가 평창동입니다. 예, 예, 예. 평평할 평자. 예, 맞습니다. 예. 그러고 내가 살고 싶은 데가 또 평창 가는 강원도 예, 예, 예. 설악산에 예. 거기에 인연이 돼서 아마 거기가 좀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자가 평생 따라붙어 다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작가에게 또 작업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터라는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그렇죠. 예. 또 많은 이제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예, 1982년도에 이제 그 석탑이 있는 팔당 작업실도 예, 많이 이제 회자되고 있고, 예. 또 내려오신 이제 그 1999년에 예. 또 경주로 내려오신, 사실 그 경주 남산자락이라는 것도 이게 또 특히 삼릉의 이 소나무 여기가 좋은 데죠. 대단히 좋은, 예, 예. 전이 쫙 보면서 이건 완전히 다 양쪽 다 명당 포스다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그런 쪽에 많이 택해서 살았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이 산수를 주로 그리는 사람들이 바로 풍수와 같습니다. 네. 산청 경계가 좋은 데가 그게 명당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평생 갈구하고 그리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도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좋은 데를 내가 택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팔당 작업실에서 나왔던 선생님의 가장 그 좀 걸작품이라 그러면 그때 그럴 때는 중앙대상을 받던 그 작품이 예, 예. 그게 아마 그 팔당 시절의 최고 그게 아슬아한 이 시골 언덕에 예, 예. 초막 같은 게 하나 이래 아슬아하게 보입니다. 예. 물론 이제 경주에 오셔갖고 너무나 많은 걸작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그 후에 이제 그걸 확 들집했어. 예. 예, 이제 좀 우리 이 강산을 새로운 자세로 적극적으로 보기 시작했지. 네. 예. 네. 그 이제 뭐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가나에서 제일 활발하게 이렇게 활동하고 전시 많이 하시고 또 판매도 좋았던 시절에 경주로
결심을 하셨다고 제가 이제 들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게 저는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그게 아마 평생 버릇이 됐어. 그저 농사꾼이 밥 먹으면 농사 짓듯이 뭐 그런 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도 이제 집에서는 집사람이 좀 쉬가도 해도 안 되느냐. 그게 오랜 세월 그리는 타성이 붙었어. 예. 부탁하면 일러 붓을 잡고 하는데. 그래도 요새 올 여름은 많이 쉬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리고 또 사실 또 작년, 재작년에 활동을 너무 많이 하셨었잖아요. 아니 그래서 지금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네. 예, 많이 쇠진해져 버리고. 예. 그래서 내가 80이 딱 되니까 몸이 달라지대. 아, 실제 그렇답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우리 몸도 사실은 이제 운동해야 되고, 그 그렇죠. 노동도 포함이 되고, 영양 좋아야 되고, 그렇지. 또 휴식해야 되지 그래. 않습니까? 내가 휴식을 잘 몰라. 많이 듣기로 삼성, 호암, 그리고 중앙미술대전하고 인연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삼성 쪽하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영광스러운 인연이 많죠. 예, 예. 예, 그게 오늘날 나를 만들어준 겁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라 하는 건 어차피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본이라 하는 게 받침이 안 되면 마음 놓고 연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보면 거기 해결이 안 돼서 과감하게 자기 일을 못하는 작가들이 흔히 볼 수 있거든. 그러면서 제가 저는 그런 게 참 행운아였습니다. 40대 초반에 뭐 그런 게 이루어져 버렸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내 노력도 가상하지만은 그런 운도 좋았다고 봐야 되죠. 중앙미술대전에서 대상 받으신 게 79년도고, 예, 예. 이제 그것도 또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82년도에 신세계 미술관 전시,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8년도에 이제 네. 대작 100점 전시를 예. 뭐 어마어마하게 예, 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이런저런 제가 그때 40대 기술을 뽑아라 회장님, 예. 이병철 회장님, 그걸 내가 지금 금없이 있다고. 아, 예, 그게 큰 계기가 예, 됐습니다. 예. 그럴 때 이제 그 호암갤러리 40대 기술을 뽑는데 내가 그 당선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 다 그 지목이 된 거예요. 그때 내가 그걸 내 못하겠다 그랬어.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는 좀 예절이 있어야 된다. 젊은 사람이 너무 설치도 안 된다. 그런 걸 많이 주의를 받아 컸습니다. 네. 또 요새는 그런 게 좀 없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서 선배들 생각도 나고 스승님들 생각도 하고 해서 그걸 못 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거의 한 20일 다퉜습니다. 나는 뭘 생각했냐면 지금 오는 거 뭐 언제라도 안 오겠나. 나는 지금은 사양하고 다른 분이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런 게 있는데 중앙일보 중앙미술대전 작가를 스크린 하는데 그중에서 당시 표가 제일 많아서 그래 왔다더라고. 네. 그럼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뭐 당당하면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래가 시작한 겁니다. 아, 예. 그러셨군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이근 회장님하고도 또 이렇게 예, 인연이 예, 많이 예. 깊어져가지고 예. 사실은 뭐 전폭적인 또 예, 예. 이렇게 큰 지지를 많이 받았죠. 예. 예.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사실은 작가들을 후원하는 뭐 영주나 백작들이 뭐 후원을 해가지고 그렇죠. 예, 르네상스를 예. 그게 일으키는 서구 거. 미술이 그래서 발전한 예, 거예요. 뭐 메디치가도 다 예, 그렇게 예. 해서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하고 당연한 거죠 이게 예. 사실은.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이 지금 산업 구조가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부를 거두면 오늘날 우리가 그런 경제를 만들어내시는 그런 사업하시는 어른들이 좀 집중적인 작가들을 좀 선택해서 좀 키워줬으면 좋겠어. 예. 그러니까 예. 이제 뭐 다들 메세나 운동을 하기는 하지만 너무 좀 이렇게 좀 공식적인 형식적인 이런 것들이 많은데 너무 그래서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 작가들이 다 재주가 있거든. 맞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 뭔가 윤활유가 있어야 기계가 돌아가듯이 네. 예, 이게 좀 먹고 사는 걱정을 놓았을 때 마음 놓고 우리가 자기 역량을 펼칠 수 있다. 예. 그래서 참 그런 면 보면 사업하시는 어른들 보고
좀 호소하고 싶어. 네. 예, 내가 안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못 왔습니다. 네. 예, 어쨌든 중요한 요소지요, 뭐. 예, 예. 우리가 산업화를 한 이상에는 그렇죠. 몸 안에서는 피가 돌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몸 밖에서는 돈이 돌아야 그렇죠. 예. 이게 모든 것이 융성하게 돼 있는 예, 그게 예. 자연의 그래야 그게 법칙인데. 모든 게 융성하고 그게 문화가 예, 제대로 성장해서 예, 그게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또 있거든. 그렇죠. 문화관이 없으면 뭐 하겠어요. 맞습니다. 돈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예, 40대부터 뭐 엄청나게 이제 이 폭발적으로 이 주목을 받으셨는데 또 최근에 와가지고 베를린 주 독일 문화원, 카자흐스탄 국립미술관, LA 카운티 미술관, 하버드대 한국학센터, 다트머스대 후드 미술관, 로마 주이텔리 한국문화원, 뉴욕 주립대 스토니브룩 찰스 왕 센터, 메리 워싱턴 대 전시. 뭐 어쨌든 옆에서 보는 사람도 저렇게 많은 전시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 많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메리 워싱턴 대에서는 뭐 30점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전시를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요때 이런 그 폭발적인 뭐 원인이랄까 요인이랄까 이런 것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그건 제가 생각할 때 평소에 작업을 많이 해놓은 셈이라. 그래 놓으니까 그런 경우에 다 받아치고 상당한 양의 군대에 다 새로운 그림들 다 그려주고 했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저런 것도 중요하보다는 작가는 평소에 많은 작업 양이 있어야 돼. 거기에서 이제 양에서 질을 추구하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또 이제 이렇게 이번에 순회전들 하면서 또 영문판 도록도 아주 잘 나왔더라고요. 네, 그때 미국에 있는 우리 학자들이 동양미술사 하는 학자들이 엄청난 정성을 들인 겁니다. 예, 1년도 넘게 그것도 숫자도 적지도 않고. 예. 그래서 아마 그게 영문판에 처음 나왔다고 그러네요. 네. 예. 이게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세계 미술사에 편입이 되고 미술 사학자들이 연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가 그게 중요하다. 그런 자료 제공이 굉장히 중요한데 작년 재작년에 그런 전시를 통해서 또 그 연구자들의 이런 협력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결실이 나와서 저도 구입해 가지고 다 읽어보면서 너무너무 그래도 잘 썼다 돼. 예, 좋은 업적이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네. 예. 어떤 이제 큰 갤러리의 전속 작가가 된다는 것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그렇게 큰 갤러리에 전속이 되면 뭐 어떤 게 좋은 게 있고 또 어떤 건 또 좀 어떻게나 호불호가 있습니다. 예. 있지만은 장점이 많죠. 왜냐면 우선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또 그런 발표할 수 있는 여건이 모든 게 성립되기 때문에 그 이상 화가에게는 좋은 방법이 없죠. 네. 근데 그때 호련이 이제 이렇게 내려오셔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내려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내가 왜 여기를 이리 왔나 하면 이건 꼭 제가 평소에 후배들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서울 생활이라고 하는 게 참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 그림을 그리는 화가에게도 적용되지만 다른 분야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 제가 서울에 살면서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은 오래 살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래 산다고 그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뭘 하고 오래 살아야냐. 뭘 내놓을 게 있어야 된다고. 자기에게 있어야 된다고. 네. 그렇잖아요. 그냥 90, 100살 사는 뭐예요. 오늘날에 보면 김영석 그런 참 철학자 같은 분을 보면 얼마나 노력해서 그 많은 국민에게 그 좋은 영향을 맞습니다. 주고 하듯이 예. 그냥 그거는 200살 살아도 우리는 정말로 우리는 행운을 가질 정도의 맞습니다. 큰 인물이죠. 예. 그러나 우리가 일반 우리가 적인 생각은 오래 산다고 축복할 일은 아닙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뭘 남기고 가느냐. 뭔가 보탬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서울에 살아보면 너무 헛시간을 많이 보내.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집이 평창동이지만 평창동에서 예술의 전당 볼 일이 자주 생긴다고. 강남 쪽에 우야가 생기면 하루를 버려야 됩니다. 왜 버리냐면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그 2시간, 6시간 하고 집에 오면 피곤합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 이거 내가 잘못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서울의 안식제를 사정없이 버려버렸습니다. 예, 그러고 그 시골로. 여기는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20분이면 다 갑니다. 그럼 30분 왔다 갔다 다 되니까 네. 시간 족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중한 시간을 100% 써버렸다고. 그래서 여기 와서 제가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건 젊은 그런 그림 하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건 첫째 시간 활용을 잘해야 돼. 아무리 천재라도 시간 활용 못하면 그건 무용지물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절대 화려한 도시가 그림 그리는데 도움되는 거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시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시간 아껴서 시테크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장소라는 것도 내 삶을 목표를 달성해 가는데 필요한 곳이 장소여야 되는 것이지 나무 인생 살아주고 값도 뭐 오른다고 아파트가 오른다고 해서 거기에 또 편승하고 이런 것보다는 선생님이 작업이 목적이시고 예. 또 그런 또 이제 작업 여건이 좋은 곳. 예, 작업 여건이 그런 곳이 제일 또 값이 삽니다. 네. 예, 예. 내가 여기 처음 들어올 때, 여기 들어온 지가 벌써 15, 16년 넘었지만, 이때 값이 여기 무인지경이었어. 그냥 촉 몇 개 있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집들이 들어서고 하는 거지. 예. 여기 얼마나 값도 싸고, 나가면 뭐, 천지가 자연인데. 예. 그리고 또 작품 소재들이 그냥 아니, 소재집 나가면 그냥, 예, 그냥 기어 나가도 바로, 이거 뭐, 이거 보는 것만 그리도 다 못 그려. 맞습니다. 예, 그러면 됐잖아요. 네. 자, 그다음에 또 일찍이 또 74년부터 또 일반 이제 화랑에서도 전시를 해외 화랑에서 많이 하셨거든요. 네. 이제 타이완 공장 화랑이랄지 일본 후쿠오카 선화랑 그다음에 일본의 후지, 쾰른의 파리나 네. 그다음에 파리 가나 보르르 뭐 일본 도쿄 미술세계 화랑 이제 우리 한국화를 들고 세계 코머셜 화랑에서 이게 전시한다는 게 사실은 또 쉽지가 않은데요. 그럴 때 제가 일본 가서 전람회를 하는데 후쿠오카 그럴 때 그 제가 전람회를 하는 날 이우환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 그래 전람회도 아니고 어떤 나라이냐 무슨 그래서 후지 가로입니다 하니까 그쪽 한국 사람은 발음을 어떻게 되는 곳인데 또 묻더라고. 후지 가로를 합니다. 이상하다고. 그러시면서 오셨어. 제가 깜짝 놀라시면서 이거 어떻게 소위 말하면 그게 최고 화랑이라. 후지라 하는 말이 우리나라 덩하는 나무라. 덩나무 할 때 덩자가 덩시 화랑이라. 예. 이 후지 가로를 하던데. 그래서 이제 그 전람을 했는데 나를 보고 그 인류 호텔에 잡아였더라고. 그래, 오래됐죠. 내가 그래서, 나 이런 호텔에 내가 여유도 없고, 이런 데 잘 필요가 없다고. 자존심이 있어서 안 된다고. 우리 화랑의 작가들은 그야말로 해도 그 지휘인이 그러더라고. 근심스럽더라고. 그래, 한 3일 뭐 하는데 그림이 안 팔리더라고. 그래, 내가 불안해서 물었어. 이거 이래가 내가 왜. 이제 내일쯤 되면 우리 고객이 오기 시작한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3일 되기에 오는 사람마다 그림을 사더만. 나이 든 사람들이라. 어떤 분들은 외정 때 우리 풍속을 다 알고 주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없디다. 뭐 어느 눈물도 흘리고 있었더라고. 옛날 추억이 난다면서. 그래서 그게 다 팔렸어. 다 팔렸는데 그럴 때 한 점 파는 것보다 3배씩 받았지. 그래서 참 일본이 부자 나라다. 그런 거잖아요. 거기는 우리는 이제 손님들을 기다렸다가 팔려고 생각을 하는 화랑들이 사실은 많고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에 좀 오래된 화랑들이나 유명한 유수의 화랑들은 이미 판매 전략이 다 끝나 있기 때문에 그 작가를 모셔다가 초빙해서 전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차이를 박 선생님은 뭐 40년 몇 년 전에 그냥 다 경험을 그래서 하시고. 나는 그걸 몰랐어. 그다음에 이제 솔고 미술관에서 좀 여쭤보려는데요. 이제 2000도 99년도에 오셔가지고 2008년도에 이제 선생님께서 이 회화랑 서예 그다음에 뭐 기타 벼루목 등을 이제 이 기증을 하겠다. 마침 또 2012년에 또 경주 문화 엑스포가 열리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선생님 제안을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지어가지고 2015년에 이제 공공미술관 이제 솔고미술관이 처음 생기는데 요즘 이제 많이 이제 세계화도 되고 작가분들의 지명도가 높아지면서 이 공공미술관이나 또는 자신들의 이름을 딴 미술관을 많이 지었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 이제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제 그 과정이랄지 또는 어떻게 지자체와 협력을 하는 것이 그런 그 좋은 미술관을 탄생시키는데 하나의 기반이 될까 하는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가 뭐든지 그 견문이 있어야 됩니다. 견문이 참 좋은 견문록이 중요합니다. 네, 내 경험으로 말하면 내가 95년도에 뉴욕을 갔습니다. 뉴욕을 가게 된 건 내가 뭐 영어 한마디에 지금도 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지만 뭔가 모더니즘하고 모던이 가장 소중하다 이 시대의 미술에서 그 모던이라고 하는 게 뭐 딱히 여기다 가는 걸 이래저래 아무리 내가 묻고 들어봐도 딱 이래 와닿는 게 없었어. 그러면 현장에 가서 내가 느끼겠다고. 그래서 간 게 그게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때 가서 이렇게 이제 뉴욕 그 소호에 그 방을 화실 하나 만들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좋은 미술관에서 입구에 가보면 뭐 이렇게 명패가 쫙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 돌이 새겨져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야? 하면 이거 도네이션 한 사람들이다. 이걸 돈을 내서 이렇게 짓다더라고. 야, 그때 충격을 받았어. 그래서 돌아와서 바로 실천한 게 그겁니다. 그러셨구나. 그때 내가 900몇 점 우상 기증하고 그러는 또 국가에서 내 미술관 지어주니까 그것을 또 발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하는 게 상부상조하는 겁니다. 이제 되게 사람들은 뭐 지자체하고 얘기가 잘 돼서 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지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선순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증을 하니까 방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발복이 돼서 나에게 또 그런 또 좋은 또 이 명예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계산을 한다고 인생을 산다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요. 내가 베풀고 옛날에 계산쟁이 굶어죽는다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수래 공수거라. 우리 올 때 가고 그것도 또 갈 때 또 가갈 게 없는데 맞습니다. 그래 생각하고 왜 해야 되느냐. 그건 뭐든지 우리가 줄 수 있는 입장이 되면 그 이상 꼭 미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모든 걸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이게 이 나눔이 있어야 이게 제대로 된 삶이 되고 제대로 된 사회가 온다고 그래 가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게 좀 각박한 점도 많이 있지만 또 좋은 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건 뭐든지 꼭 욕심을 가질 건 없다고 생각해요. 돌아갈 때는 한 점 내 털에 머리카락도 하나 못 가는데 맞습니다. 정신이 있을 때 좋은 뜻에서 환원하고 그래 가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가도 마찬가지고 갤러리를 운영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콜렉터도 마찬가지고 결국 공수리 공수건데 큰 난리들을 치고 사는 그 안타까운 거죠. 처음에 그건 뜨는 뜻도 모를 때야 그렇게 한다 하지만은 좀 큰 뜻을 써야지 뭐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밝고 참 많은 인재들을 키울 수 있다고 봐야 돼요. 선 기증 후 발복이라는 단어가 인터뷰하면서 굉장히 말씀이 와닿는. 제가 큰 것도 내놓지 않고 이런 소리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화 동양화 시장에서는 이제 대개 작품 가격을 뭐
이제 전지다, 반절지다, 4분의 1절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이제 가격 결정하는 데 쓰고 또 서양화는 또 일본과 같이 호단가격제를 쓰는데 선생님은 이제 시장 관점에서 그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뭐 대중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작품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예. 그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뭐 그렇게 파는 쪽으로 치중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주로 미술관용으로, 예, 그렇게 많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작품은 팔 수가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많은 분이 좀 볼 수 있고, 감상할 수 있는 그 조건을, 그걸 생각한 지 오래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오늘날 대작 작가다. 그냥 대작이 1, 2심전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2006년도에 전시에 가가지고 보니까 4, 6호 이런 거 뭐 400, 600만 하는데 대작을 물어보니까 8천, 9천, 1억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제 그게 예, 왜 그러냐면 그게 한 40년 전 가격입니다. 예, 40년 전에는 동양 한국화가 더 비쌌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양화가 벽을 못 쳤습니다. 네, 네, 그럴 때 가격이 그대로입니다. 네, 예, 그래서 요새는 그 뭐 가격과 가는 건 아니지만 그 이제 뭐 팔아야 꼭 팔아야 먹고 산다는 그런 걸 떠나서 사니까 그 파는 거 관계없이 좀 많이 모아서 좋은데 좀 많이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가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 예. 또 물론 이제 미술관이나 예, 또 이제 큰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결국은 소장을 하다가 기증을 해서 또 예,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보이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있는데 그 샌프란시스코의 어떤 한 부자가 동양 미술관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그 관장 보고 마침 그때 내가 샌프란시스코 전량 그 기정품 몇 점을 내게 걸고 있었는데 그 내가 큰 그림을 그려줬어. 간간히 들려오는 소리가 라크마의 특별시를 만들어 내 그림이 한 점 들어있다는 거야. 예. 그래서 그 사진도 붙여놓고 보니까 내가 옛날에 그 부잣집에 팔았던 건데. 그래, 그런 지난번에 라크마 지난번에 왔습니다. 나를 보러. 너무 혼자 보기 아까워서. 그래, 라크마 관장 보고 특별시를 만들어주면 이거는 무한 리필해 주겠다. 그래서 그래, 그런. 그게 오늘날 라크마를 진입하기도 해줬어. 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인연이 여러 가지 있어. 맞습니다. 어떻게. 네. 맞습니다. 예. 겨자씨 하나 심었을 뿐이지만 예, 예. 이 꽃이 피고 어디 꽃이 가서 피어서 그게 발복할 지 없는. 예, 맞습니다. 이제 그냥 여담으로 판매하신 것 중에 혹시 최고가 판매한 걸 한번 여쭤봐도 되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그런 예, 거 없으시고. 없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중국 미술관도 가서 전시를 하셨고 최근에 이제 미국의 유수의 미술관에 가서 전시를 하셨는데 이제 사실 지금 해외 한국화를 가지고 세계화 하고 싶은 작가들이 많거든요. 약간 이제 열심히 하고 다 갖춰져 있으면 때는 온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은 또 이렇게 좀 적극성을 가지고 하는 것도 그 해외 전시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이번에 그럼요. 당연하죠. 전시를 하시면서 좀 느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든지 이 달도 차면 희우고 뭐 대기만 쓰기 꽉 예. 차야 차면 절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운이라 하는 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게 적재되면 오게 되어 있다고 봐야 돼. 예. 네, 어쨌든 오늘 또 이게 먼 곳에 와가지고 공기 좋고 그야말로 좋은 산수에서 아주 아름다운 인터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말씀, 대기만성. 그리고 사실은 뭐 다른 기울였다 찼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달 자체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죠,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그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눈으로 본 달만 변화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소산 박태선 선생님의 이 화가로서의 인생과 저의 모든 업적이 이렇게 대기만성에 그리고 늘 채우고 차려고 하는 그 노력에서 영원한 형태가 변하지 않는 큰 달이 되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지금까지 10살 때부터 붓을 들고 70여 년간 열심히 앞길만 보면서 달려오신 우리 경주에 사시는 소산, 소평 박대 선생님과 같이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소 선생님의 화업에 더 많은 빛이 서광이 비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기회에 또 다른 새로운 이슈와 좋은 작가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